자,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논현동에 있는 늘솔길 공원 그리고 한화 기념관을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이제 한화 공장 부지였대요. 근데 한화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 지역을 인천시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료 입장 가능한 공원이 있고, 또 여기 좀 유명한 게 양떼공원이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주말에 어디 갈까 상당히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양떼한테 먹이를 줄 수 있고, 강원도 양떼 목장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괜찮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단풍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곳도 있어서 조경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한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 길을 따라 돌아볼 까치도 있고, 네, 숲도 형도 좋고요. 한화 기념관에는 화약에 대한 박물관을 펼쳐놨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화약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좀 큰 발명품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발명한 3대, 인간의 문명을 바꾼 3대 발명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침반. 왜냐하면 나침반을 통해서 신세계를 발견하게 됐죠. 신대륙들을. 두 번째가 이제 인쇄술, 그렇죠. 책을 보급해서 지식을 퍼뜨렸기 때문에 굉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화약이라고 합니다. 양떼 목장. 이쪽이 양떼 목장이네. 제 위치가 여기고, 오른쪽으로 호수가 있고, 편백나무 숲, 편백숲.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 화약박물관. 디테일하게 점자가 좀 있습니다. 잘 해놨네요. 양떼 목장이 앞에 있다고 하니까 양떼 목장 잠깐 먼저 좀 가볼게요. 동선상 입장료도 없이 무료로 갈 수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떼한테 먹이를 주는 것도 그냥 주변에 풀을 따와서 주면 되기 때문에, 강원도 양떼 목장 가면은 그 건초를 사야 돼요. 돈을 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는 건초를 주고 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주변에 풀 뜯어와서 주면 된대요. 저기 있네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수도권에서 인천, 서울, 경기권에서 양떼를 볼 수 있다는 게. 양이다. 여기서 양을 시킬 수가 있구나. 생각보다 색깔 하얗진 않죠? 아, 10여 마리가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있겠나 싶었는데, 이 뒤에도 한 마리 숨어 있었어. 양들은 당근, 상추, 양배추 이런 거 주면 안 된대요. 탈난대요. 주변에 있는 건초를 뜯어서 주는 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네, 꼭 주지 말라는 거 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지 말라는 건 좀 안 주는 걸로. 어떻게 해서 여기 양떼가 오게 됐을까요? 자, 저는 근데 이제 목표로 삼았던 화약박물관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약이 인간의 문명을 바꾼 3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요. 화약을 기록에 의하면 제일 최초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우리는 화약이잖아요. 이 화약이 한자로 불화자에 그 다음에 약초할 때 약약자를 써요. 그래서 불로 쓰는 약이에요. 처음에 중국에서 이 화약을 만들었을 때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만들었었어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단술사라고 얘기하는데, 뭐 유럽에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사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도교 쪽에서는 불로장생을 하기 위한 명약을 만들기 위한 연단술사가 있었고, 그 연단술사들이 이것저것 섞어서 재료들을 만들다 보니 화약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불을 붙여 보니까 불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산업용이나 공격무기로 쓴다기보다는 약으로, 이걸 약을 쓰니까 해충들이 죽더라. 해충 죽이는 약으로 좀 쓰고, 여러 가지로 좀 약으로 써보려고 해서 불이 피는 약이다 해서 화약이라고 붙었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화약을 약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무기로 쓴 거죠. 그래서 화약을 영어 단어로 하면 이제 건 파우더가 되잖아요. 그렇죠? 총을 쏘게 하는 물질, 그런 가루.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은 이렇게 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약이 중국에서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고려시대. 예전에 교과서에도 나왔었는데 고려시대 최무선이라는 장군이 이제 화약을 만드는 법을 알아내서 그걸로 이제 왜적들을, 일본군들을 격퇴를 시켰다고 이제 교과서에서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유럽에서는 이거를 이제 무기로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류의 3대 발명품 중에 화약이 들어가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전에 유럽 같은 데는 다 봉건 사회였잖아요. 이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약이라고 해요. 봉건 사회에서는 그 영주들이나 왕들이 정말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영주들의 힘을 대변하는 게 바로 커다란 성체예요. 이 성은 사람들이 도저히 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 성 자체가 그 사람들의 파워를 상징하는 거니까. 힘이죠. 그런데 화약이 발명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대포를 만들게 되고요. 대포를 쏘는 순간 성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더 이상 성벽은 그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그런 건물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게 봉건제의 몰락을 촉진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화약이 인류사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화약이 발명이 돼서 다이너마이트로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제 산업용으로 쓰면서 많은 탄광에서 일하시던 광부들이 여기 있다. 표지판. 땅속에서 기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석탄을 주로 화석 에너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광산에서 캐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예. 노동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준 게 이제 바로 화약이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서요. 초대 회장 김종희 회장이 한국화약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서울로 오게 되죠. 서울로 와서 공장은 서울에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인천에다 여기다 바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화약을 이제 우리 내수로 만드는 거에 실험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돼서 결국 성공을 해서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자독적으로 다이너마이트 또는 화약 또는 불꽃놀이하는 폭죽 이런 걸 만들게 돼요. 화약이라는 산업이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건 폭발물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이제 인수를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빙그레,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죠. 빙그레도 좀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유지방 아이스크림을 만든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투게더예요. 지금도 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시는데 빙그레도 인수하고 여러 가지 지금은 하나는 리조트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룹으로 성장을 했고요. 공원이 상당히 좀 조경이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 갈대밭도 있고요. 근데 오는 길은 여기가 하나 화약 공장이 있던 곳이어서 주변이 다 공단이에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데 여기 오는 게 지금 공원 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들어와 보면 완전히 공원입니다. 공단 속의 공원이에요. 가면서 길을 잘 찾고 있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라서 중간에 표지판 같은 거 좀 몇 개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네요. 나비다. 한국 화약 주식회사였는데요. 이제 이름을 좀 줄이게 돼요. 한국 화약 주식회사를 줄여서 한화로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화약의 화자가 불화자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한화, 한국 불, 좀 불이라는 이름을 넣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한화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한글과 영어로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한자를 써야 되니까 발음이 같은 그 중화 민족 할 때 화자 있잖아요. 그죠? 빛나다, 청걸한다 그 뜻의 화자로 바꿔서 불화자가 아니라 그래서 한화로 표기를 하고 있으나 국내나 다른 외국 쪽, 유럽 쪽 이럴 때는 한자 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화약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무기잖아요. 전술적 무기. 그래서 초창기 때 이 화약을 이용해서 큰 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비잔틴 제국의 황제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필요 없다 그런 거.
그래서 그 발명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 쪽이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황제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사업 설명회를. 이게 이런 힘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만들면 엄청나다. 그래서 좋다,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 대포를 가지고 비잔틴 제국을 쳐들어가게 되죠. 비잔틴 제국은 그런 대포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포로 와서 때려대니 결국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뺏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수도를 이슬람 제국이다 보니까 이슬람에 바친다라고 해서 이름이 이스탄불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대포를 만들었으면 비잔틴 제국이 지금 그 지명이 이스탄불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정도 정말 대단한 물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화약은. 그런데 이렇게 화약이 중요한데 여기를 잘 안 오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오늘 처음 왔지만. 네. 하나기념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요. 10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월요일하고 국경일 휴일이니까 주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기념관.